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거나 쉽게 화가 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SNS를 보다가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의 멘탈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600년 전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분노 조절 매뉴얼, 명심보감 치정편입니다.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멘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찾아 떠나볼까요? 1. 화를 참으면 얻는 것. 명심보감 치정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참을 인자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100번 쓰면 집안이 편안하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 어느 부자 집에는 실제로 참을 인자를 100번이나 써서 만든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액자를 본 왕이 크게 감동하여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로구나 라며 감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왕이 왜 그렇게 감탄했을까요? 단순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도 화를 참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 수치가 안정화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후회할 일을 만들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적에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이 들 때, 혹은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발견하고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바로 그때 딱 10초만 시간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10초가 여러분을 엄청난 후폭풍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가치를 넘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화내면 손해보는 이유. 그렇다면 반대로 화를 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심보감 치정편의 두 번째 가르침은 분노의 무서운 대가에 대해 경고합니다. 한번 화내면 100가지 근심이 생긴다라는 말처럼 분노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만들고 소중한 친구를 잃게 하며 진행 중인 일을 망치고 심지어 자신의 덕까지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욱하는 마음에 악성 댓글을 게시했다가 고소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와 감정적인 싸움을 벌여 해고를 당하는 등 분노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경우를 뉴스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분노는 찰나의 감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노는 단 6초 동안 지속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6초를 참지 못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심보감은 화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한번 해치는데 그치지만 화는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사회적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파괴적인 힘을 인지하고 이를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3. 실천 가능한 화 다스리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명심보감 치정편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입 닫기입니다. 명심보감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감정적인 말이나 비난조의 표현이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심호흡을 3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 입장 생각하기입니다.
남을 용서하면 하늘이 용서한다라는 말처럼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는 긴 안목으로 보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화나는 감정이 1년 후,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은 감정을 희석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현재의 분노에 압도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분노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 적용 예시. 이제 명심보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1.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적을 할 때, 이럴 때는 즉시 반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냉정하게 상황을 검토한 후 상사에게 차분하게 대화를 요청하세요. 상황 2. SNS에서 악플을 발견했을 때, 악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핸드폰을 끄고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30분 정도 후에 다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악플을 신고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3. 가족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가족 간의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내 생각도 이해라는 공감의 표현을 먼저 건네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다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보감 치정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명심보감 치정편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화는 내 적이고 참음은 내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600년 전 조상님들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화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인생 스킬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화가 날 때 10초만 참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분노 조절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명심보감의 치가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집안을 올바로 다스리는 진짜 방법을 알아보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